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식사들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별탈 없이 집에 다들 잘 오셨고요. 하루하루 세상 사는 게 다들 힘들게 사는 거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좋습니다. 하루하루. 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0시 10분인데,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일에 나왔던 오늘 미션 종목들 일단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봅시다. 자, 전일에 나갔던 미션 종목들이, 특진주 섹터하고 기세주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꾸몄죠. M2I, IM 해서 좀 하고 기술주 섹터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기술주 섹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모습이 안 좋았죠. 목요일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버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술주 섹터는 좀 매매하기는 까다로웠을 겁니다. 특징주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M2I는 무적은 무적인데 재료는 있는데 다 그 전날에 이렇게 오른 폭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은 내줬죠. 시가가 6.9%, 시간에 하고 좀 비슷하게 잡혔나요? 시간에 고가가 15.8%. 그래도 한 7, 8%? 한 7%는 수익을 본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아침에 공략하기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가가 조금 낮았네요. 그죠? 8% 이상, 9% 이렇게 잡혔으면 공략을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었지만, 6%대면 한번 해볼만 하는 것 같습니다. 6%대에서 크게는 못 가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항상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잘 봐야 지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지대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략을 하셨다면 기본값 정도 되겠네요. IM 한번 봅시다. 전일에 하락폭이 커서 오늘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시가는 그래도 4% 정도 잡혔다는 것은 좀 반등을 주려고는 했네요. 그 시간에서도 3%인가 그때 올랐었죠. 근데 큰 폭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죠? 4% 출발 11.1%. 그게 딱 5% 뛰기, 그죠? 5% 뛰기. 그래도 아침에 잠깐 5% 이렇게 먹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하루 종일 있어 보았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머리만 아프고 몸만 아프지요. 다음은 AT 세미콘 한번 볼까요? AT 세미콘. 이거 제가 아침에 번뜩번뜩 했네요. 봅시다. 플러스 3% 출발해서 11%. 그럼 많이는 안 갔네요. 그래요. 번뜩번뜩 아침 일찍 올라가 있길래 한 20% 간 줄 알았다면 그리는 안 갔군요. 3% 출발해 11.4%. 그래도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시간이 어디 몇 분 걸리지도 않았겠죠. 그죠? 한 1, 2분 사이에도 끝났겠네요. 이런 수익은 참 좋지 않습니까? 시가도 적당했고. 예. 전일에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와서 외국인 들어와서 같이 보자 했는데 역시 오늘 올라가니까 냅다 팔아 째끼는군요. 같이 팔아줘야죠. 이런 거는. 다음 코리아 센터 한번 봅시다. 코리아 센터 시가가 4%로 잡혔군요. 고가가 8%인데 밀렸네요. 그죠? 저가라 보합까지가 저가가 이게 보합이니까 한 3%대 3% 폭은 까먹겠네요. 한 1%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죠?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8.3% 1%대나 0.몇 %대 됐겠네요. 대충 한 10%건 가까이 그렇게 먹는 거. 진입을 했다면 4%대니까 한 번은 진입을 했다면 1차로 들어가고 보합을 찍어준다니 그러면 한 2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파할 때 또 한 번 더
2차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밀리는 강도를 보고 올라갈 때 뭐 진입을 한다든지 크게 먹진 않아도 요령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ECS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런 종목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날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 조금 흐름을 잡아주는 게 좋죠. 보실 분들은 내일도 한 번 더 보시도록 해보십시오. 데버시스트즈 가는 놈이 간다고 뭐 역시 오늘 또 가네요. 그죠? 뭐 비슷하다 해도 고점이다 해도 또 갈 놈은 또 가죠. 예. 큰 폭으로 안 갔습니다만은 시가가 마이너스 1%. 시가가 이게 예술이었네요. 고가가 12.4%, 종가가 11.8%. 나름 뭐 무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뭐 걱정이 돼서 공략 안 했다면 보합을 돌파 시에는 공략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가 마이너스 잡혔다면 쭉 미끄러지겠죠. 급신하면 그죠,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살이는 밀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공략을 못했다면 보합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시가 마이너스 1%니까 뭐 1차 진입은 뭐 해도 무난했죠. 이 종목 상승하면 보유를 하는 게 좋다. 수익을 안고 있으면 보유를 뗄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쌍끌이는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다음은 알체라. 알체라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시가가 1.4%, 시가도 나쁘지 않았네요. 1.4%에서 고가가 7.4%. 큰 폭으로 가진 않았지만은 수익 폭은 뭐 한 5%라고 생각하지만은 땡 해서 여기 앞 30분이니까 딱 30분이죠. 30분 만에 뭐 그래도 밥값을 챙길 수 있을 정도면 감사한 거죠. 안 그래도 목요일장인데 말입니다. 다음은 KTHEID 동방. KTH는 뭐 따로 볼 건 없고 나머지 애들이 선두주자들이 대장주들이 막 꼬꾸라지니까 KTH는 손을 댈 필요가 없었네요. 이 아이디는 역시 이트론이 심하게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힘을 써주지도 못한 것 같아요. 보합에서 출발해서 고가가 그래도 한 5% 띄워주고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땡 해가지고 시가가 보합이니까 뭐 한 번은 공략해 볼 수 있겠죠. 딱 5%딱 들어가 더 가려고 하는데 막 급락이 그때 확 이 보시면 급락이 엄청 빠르죠. 오늘 이런 것이 많았죠. 뭐 이하전기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이하전기는 그 시가에서부터 그대로 쭉 바로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이하리에 갈 수는 없었죠. 동방도 오늘 시가가 6% 잡혔는데 좀 가려고 뭐 이렇게 힘을 써본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냥 땡 하자마자 그대로 뭐 살짝 윗꼬리 향이 달아줬네요. 7% 달아주고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이런 것은 만일에 공략을 했더라도 바로 잘라줘야 되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보라라고 했는데 잘 뭐 대응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들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축에 따라서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만일에 오늘이 월요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됐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니까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축에 따라서 이런 모습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보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저께 아까 댓글에 보니까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누구지요? 미수로 몰빵인가 누군가. KMH 상가 가는 거 보고 KMH 하이텍이 밀려 내려오길래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추종하는 주가 상한가를 들어갈 때는
밑에 추정주는 분명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남대로 흘러가는 거 보고 쭉 올라갔는데 이미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까지가 지 한계란 말이에요. 살짝 눌러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쭉 내려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내려오는 걸 보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건 더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추종안주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자기도 상한가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요즘은 거의 1등주만 취급을 해주지 이등주는 잘 취급을 안 해요. 큰 테마 같은 경우 아니면. 그래서 앞으로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꼭 추종주가 대장주가 상한가 갔더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누구더라 닉네임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금호수교 뭐 시가에 샀다는 분은 그것도 판단이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금호수교는 단가가 비싼 거 아닙니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고 그래도 뭐 제법 단가가 큰 건데 비록 그것은 재료로 나온 공시 뉴스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 시가를 높게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정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시 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잖아요. 너무 서둘렀다는 겁니다. 딱 예를 들면 시가에 좋다 승부다 하고 들어갔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밑으로 툭 꺼지면서 다른 방향에 나오면 거기도 그 뜻대로 적어 놨더만 뭐 1% 주고 자르고 나올 건데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1% 주고 자르고 제야 뭐 3% 주고 나와버리든지 그래서 마음을 지어버려야 되죠. 재료가 붙은 종목은 아침에 그 재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기술주나 뭐 기세주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다음날 어떤 뭐 반등을 본다든지 뭐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또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재료주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슈주들은. 근데 이슈가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은 금수유 같은 것을 시가 9% 샀다는 것은 제가 매일 강조하는 보라. 보고 나서 해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잊어먹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한 1차만 넣고 가만히 눈치를 봐야 되죠. 차라리 상승폭이 확실히 잡히면 2차로 불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고 미수로 몰빵은 상한가 간 종목을 추종하는 종목이 벌써 17, 18%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 눌림이라 생각에 들어갔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더구나 KMH 아이템 보면 호가가 빡빡했지 않습니까? 팍팍한 호가가 그런 호가는 몸이 가벼워야 이렇게 잘 쫓아가는 몸이 무거운 애들은 대장을 잘 못 쫓아가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거 호가 창을 읽는 방법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아참 그리고 누구야 유영주신가 그분 댓글에 따라 글을 적었더만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린다. 저만 들리는 건가요? 막 이래놨던데 맞습니다. 제 옆에 뭡니까 수족관 같은 거기 물 흐르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정서상 그런 걸 좀 만들어놨는데 소리가 쫄쫄쫄 나죠. 맞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포지션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항시 오늘이 며칠인가 그리고 무슨 요일인가는 꼭 자꾸 챙기라고 했지. 사람들은 매매하면 그거 까먹어요. 사실은 뭐 심지어는 지금이 뭐 오후자인가 아침자인가도 잘 까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나 내가 매매하는 어떤 뭐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장중에 지금 이 어느 위치에 내가 지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가, 아침에 매매하고 있는가, 점심 때 매매하고 있는가, 저녁에 매매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입 시점이나 매도 시점은 다 틀리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매달 며칠, 내가 이번 달에 며칠 날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가, 월 초에 거래를 하고 있는가, 월 중에 거래하고 있는가, 월 말에 거기에 따라서 역시 진입과 청산 또 매도 또한 다 틀려지죠. 타점이.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숫자 몇 개의 글자 하나지만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는 오늘이 며칠이고, 그리고 뭐 내일 모레 뭐 큰 행사가 있는지,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항상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말을 하세요. 자꾸 오늘은 며칠, 오늘은 무슨 요일. 지금 내가 공략하는 종목의 위치는, 시간대는, 이런 것을 자꾸 머릿속에, 항시 종목을 내가 하나를 공략하려고 한다. 뭐 재료가 하나 떴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수급이 좀 좋다. 그럴 때 반짝반짝 한다 하면서 뚝 들어가지 말고,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힐끗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뭘 바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간부터 먼저 바라고 했습니다. 시간 몇 시지? 이렇게 딱 시간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확인하고, 그러면 저 시간대면 지금 이러한 지점이면, 이러한 위치라면 이 수급을 같이 한번 타볼 필요가 있다. 이 시간대면 늦었다, 발 빼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장외, 뭐 장 마치고 난 뒤, 또 뭐 하루 일과가 똑같지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힘이 뻘뻘 나고, 아침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자 아침 달리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쭉쭉쭉쭉, 뭐 오전에는 싸워보자, 이래. 점심때 되면 좀 버리버리해 있다가 또 오후 때는 또 실 꺼져 가다가 또 심심한데 이거나 한번 해볼까, 장 마치기 전에 하면서 또 한번 또 기지개 한번 쫙 크고 또 쭉 죽고, 비슷하거든요.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항시 시장의 판세를 찾고 있는 연습, 그리고 자기의 위치, 이 포지션 체크라는 것, 이건 항시 장중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좀 말이 길었네요. 내일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막 종목이나 적어봐. 내일 봐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 올인 때리게. 이런 사람들은 왜 빨리 종목 안 적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이라고 있단 말이죠. 종목 적는다고 뭐 종목이 다 뭐 내일 좋은 모습 보이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자, 내일은 전체적으로 특징주 섹터 다 묻겠습니다. 뭐 이걸 분리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SY. 양봉이 3개가 나와 있는데, 4개지요. 큰 흐름은 없는데, 이놈은 뒤늦게 뭐 나는 쿠팡 관련주다 하면서 이제 나타난 놈이거든요. 좀 웃겨요. 지금 쿠팡 애들은 다 한가 들어가고 뭐 난리 피고 있는데, 근데 안 죽어요. 이제 뭐 새로 태어났다고 그런지 몰라도, 새로 태어났다고 몰라도, 쿠팡 물류센터 최대 정설의 패널 납품 기대감으로 강세 이래는데 좀 웃기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웃긴 놈이 또 기관들은 또 오늘 또 막 또 사대요. 또 이놈 자석을 외국인도 그래 이거 웃긴다. 딴 놈들은 다 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재밌어서 내일 한번 봅시다. 주체 본체들은 다 한가 근처다 가지고 끌끌거리고 있는데 이놈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간 내도 3% 올려놨거든요. 또 이놈이 또 다른 본체들 전부 다 뭐 안 좋은 걸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을 있을 텐데도 그죠. 그래서
네가 내일 어찌 움직일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지요. 또 훨씬 말입니다. 내일 또 기사가 하나 택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쿠팡의 진정한 수혜주는 SOI다. 뭐 이러죠. 또 장군의 목소리로 애널리스트가 말을 한마디에 톡 던지면 또 이게 또 어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뭐 SOI 사장하고 쿠팡의 사돈 친척이더라. 또 이런 뉴스 나올 수가 있죠. 참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에까지 3% 올려놨으니까 내일 한번 보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금호석유 시가 9% 사는 분, 그 내일도 또 막 확 처음부터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무조건 내가 볼 때 분할 매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지사를 보겠습니다. 양지사를 보면 전형적인 단타의 이제 뭐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위에 뭐 전부 다 위로 막 그냥 하늘 꿈을 막 쑤시는 뭐 이런 거, 뭐 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죽지를 않고 고속고속 올라가고 이제 봉이 이제 귀엽고 이 꼬리 부분을 다 잡아물 마음이 좀 있는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오늘 같은 목요일에 이런 장을 나타내지 않았겠죠. 자, 보통 우리가 보는 양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품절주 시각으로 바라보죠. 동시에 시장이 방향이 없고 시장에 이슈가 없고 시장에 뭐 별실이 할 게 없다 하면 이런 애들이 뜹니다. 그래서 양지사하고 같이는 꼭 신라섬유는 같이 붙여 놓으세요. 양지사가 뜨면 신라섬유도 움직이고 신라섬유가 뜨면 양지사도 움직인다. 그래서 양지사가 툭 뜨면은 추격 매수를 하려니까 너무 높아버려. 그럼 얼른 신라섬유를 찾아보면 밑에서 빨빨빨빨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신라섬유가 훅 떠버렸어. 이거 좀 너무 떴는데 이라고 있는 순간에 얼른 양지사를 찾아서 보면 양지사 밑에서 또 빨빨빨빨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종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양지사는 오늘 보니까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좀 담아 좋네요, 그죠? 오늘 11%까지 올라갔다가 마쳤는데요. 뭐 시장이 좀 버리버리하고 이제 하나 쿠팡이나 뭐 애들 백신 애들 이벤트가 끝나니까 또 시장이 또 방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잘 움직이는가 봅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간에서는 양지사도 역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아리까리하면 항시 분할로 한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명신산업을 봅시다. 오늘 뭐 이것도 좀 아쉬운데 센트럴모터 움직일 때 같이 좀 조금 기민하게 제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곳에 막 뺏겨 있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쉬웠죠. 오늘 24.9%까지 갔다가 16%로 마쳤는데 지금 명신산업하면 뭐 다 테슬라 아닙니까? 오늘 지금 상가 가 있는 중에 보면 세원, 제2의 테슬라, 뭐 제2의 테슬라 하면 뭐 루시드 관련주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상한열전 그 이슈제로 체크하는 거에 매일매일 올려놨으니까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이슈 제로 그를 정리한 거를 상한열전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십니까? 참조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원이 상한가를 가지고 센트럴도 같은 뭐 관련이 있다 해가는데 좀 센트럴은 힘이 약했죠. 그럼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뭐 일단 오늘 강세를 띄고 있는 종목들이 내일도 좋은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명신이 나도 좀 데려가도라고 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그룹으로 명신을 만약에 내가 거래를 내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은 세원하고 센트럴모터 밑에다가 딱 엉덩이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오늘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쌍끌이로 좀 들어왔네요. 그래도 워낙 뭐 브랜드가 있는 애라
같이 보기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명지선 한번 봅시다. 다음은 구형테크 봅시다. 쿠팡하고 백신 이것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시장에 별 이슈도 없단 말이지. 뭐 시장에 뭐 자한이 MP 한강을 인수를 한다고 해서 뭐 상한가를 어쩌고 저쩌고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별실이 뭐 시장을 잡아올 만큼 강한 놈도 아니고, 삼성 출판사가 뭐 아기 상으로는 상한가를 가했지만은 이미 예전에 나온 또 재료고 다 좀 버블하죠. 근데 뭐 세운이나 뭐 이런 것들 제2의 테슬라하고 또 뜨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형테크가 비록 애플카에 관련주지만 그래도 나도 차량 관련주인데 내도 조금 한번 봐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를 오늘 그래도 그 와중에도 애플카 재료와 상관없이 오늘 제법 그래도 올라갔거든요. 12.5%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가상 6%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이 또 샀어요 오늘.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보고 가야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놈들이 찝쩍찝쩍 되면 같이 한번 봐주는 것이 좋죠. 구형테크도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차분하게 분할 대응하면 되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몇 년 동안은 한 5년 5년 동안은 무조건 분할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다음은 한국 콜마. 자, 뭐 요즘에 이런 관련주로 화장품 쪽 애들은 영 뭐 버리버리한데 그래도 좀 중국 쪽에서 조금 바람이 불어오는가 보지요. 시가 5%를 뛰었네요. 고가가 10%. 참 못 가네요. 이런 종목들은 그죠. 좀 푹푹푹 가면 될 텐데 참 못 가요. 근데 이놈은 혹시나 좀 다른 방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보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제법 많이 샀네요. 오늘 그래도 기관이 19만 주, 외국인 17만 주. 요 근래 들어서 한 번도 그런 물량이, 이런 물량이 오늘 없었단 말이죠.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한 9% 올랐으면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 뭐 그래도 시간에서는 2.4% 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쪽에서 뭐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내일 한번 보죠. 뭐 어찌 되는가. 이놈은 가만히 보고 충분히 흐름을 천천히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다음은 SJ그룹 봅시다. 자,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이놈 기세가 등등하죠. 내는 낸데 하면 나 좀 봐주라. 지금 집을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왜 아무도 뭐 임대를 하러 안 오나 말이지. 와가지고 이제 5층도 짓긴데 누가 이 5층에 좀 투자를 해볼래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넌 여태까지 뭐 했노 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니까 나 지금 앞에 6층짜리 있는 그걸 지금 돌파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앞에 있던 5층짜리는 이제는 내 잡아 먹었지. 한 층만 더 올리면 돼. 더 올리면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옥탑을 또 쌓을 거란 말이지.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 좀 그렇죠. 내일 금요일이 좀 그래서 어쩌면 내일 하루 더 쉬어가는 모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별다른 종목이 없지요. 테슬라 이슈 쪽 빼고 나면 제2의 테슬라. SJ그룹 보면 오늘도 기관들은 부지런히 사고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부지런히 사네. 가만히 보니까 1월 말부터 1월 29일부터 사가지고
한 달 내도록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 가서 무슨 잔치판을 벌이려고 하는지 모르지. 외국인은 크게 관심은 없었네요. 오늘 좀 담았네요. 이런 종목 이제 그렇다고 푹푹 금호 숙이고 9% 사시는 분처럼 푹푹 사면 안 됩니다. 보고 시간에서 1%니까 보고 천천히 이런 건 살아나면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죠? 자꾸 집을 자꾸 5층 올리고 6층까지 올리기를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 보는 데까지 한번 보지요. 이름도 SJ 그룹 아닌 그룹. 그룹 사옥 지을 뭔가 같은데 이거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매매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인프라웨어 봅시다. 자, 단알 때문에 뭐 어차피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뭐 오늘 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위즈트가 시장을 좀 같이 동조를 같이 하면서 끌고 갔죠. 물론 뭐 그 이전에는 뭐 머니 마튼가 뭐 그놈이 단알 쪽에 달라붙어서 있었죠. 나중에 뭐 폭망해 버렸죠. 근데 다 오늘 단알을 보니까 참 이게 오늘 뭐 상한가는 유지는 해줬습니다. 참 아쉬운 게 저희들이 어제 진입을 해서 30% 수익을 이제 안고 있었는데 장이 보십시오. 이게 아침부터 여기까지 계속 잘 이어도 물량은 많았거든요. 처음 몇백만 주 있다가 조금씩 자꾸 줄어지더라고. 그러다 1,500~600만 주에서 뭐 1,300, 1,200, 1,100, 1,900, 800, 700 하더니 이제 그러다 보면 확 풀어지더는 여기 이제 이게 아마 24%대 정도 될 거예요. 싹 밀렸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 안 풀어졌으면 또 이놈은 또 내일 정상일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큰 수익을 준 종목이라 뭐 내일 한번 더 볼 건데 뭐 단알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비트코인 뭐 흐름이 좋죠. 근데 지금 근래에는 위즈트가 좀 흐름을 많이 잡아줬고 인프라웨어는 오늘 좀 튀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봅시다. 그전데도 요 제법 3년상 가까이 했죠. 상, 그 다음에 점상, 그 다음 T상 이렇게까지는 해줬죠.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기간이 처음으로 20만 주를 또 홀딱 이번 달에 들어서 처음 사는 것 같은데 2월 2일 날 7만 주 샀네. 오늘 또 매수를 좀 한 게 있으니까 내일 어찌 됐건가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시간 내에서는 인프라에는 0.8% 그렇게 뭐 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시가는 뭐 보합 근처나 잡히겠죠. 1%나. 그래서 한번 보고 시가가 낮을수록 상승폭은 클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면 이런 종목도 홀딩을 해야 되죠. 안 그래 요즘 뭐 비트코인 하는데 그래 하더라도 참 세상은 믿을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같이 봅시다. 차트를 줄여보면 1년, 2년 2년을 다 이제 고기 아래 다 눈가루 해놨단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다 눈 깔고 너는 좀 기다려. 이런 스타일이죠. 너는 좀 기다려.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기세가 지금 좋습니다. 좋고 참 이런 스타일에서 이렇게 푹 하나 치고 나오는 이런 거는 좀 예측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보는 사람만이 가능을 한데 오늘 이 상승폭에는 기간이 120만 주라는 과감한 물량을 집어담은 그런 덕이 있죠. 그래서 내일 뭐 이놈도 또 냅다 내일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알 수 없거든요. 내일은 240만 주를 담을지 또 알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의 기간이 오늘 담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하게 줄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뭐 잘 갔는데 잘 보유하고 계시죠? 또 냅다 팔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없는 분이라면 내일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야, 뭐 저거 고점인데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 소리 알리면 우리 영상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꾸 하늘로 가는 거 좋아합니다. 고점 뭐 주식은 고점이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특징주 섹터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죠. 내일 금요일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늘처럼 뭐 KTH나 동방 이런 애들처럼 또 급락급등주 기술주 섹터 또 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두 종목만 꾸며보지요. 하나는 이트론, 자, 또 하나는 대형 포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공부 시킨다 할 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날카롭게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무섭게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물량이 막 훅훅 날아다니는 종목들을 소액으로 계속 꾸준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 첫째로는 호가를 보는 눈이 좋아지고 현재가 창의 흐름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저점 고점 그리고 물량의 어떤 수급 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데는 참 좋습니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그 공부 안 돼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직장인들이 가만히 갖고 있는 그런 거지만 이제 데이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를 지금 하면서 향후에 스스로가 미래의 전업을 꿈꾼다든지 뭐 퇴사 후에 자기의 공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 주나 두 주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런 덕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급등락주를 다루면서 많은 누적된 경험치를 쌓으라고 했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트로는 뭐 백신주 애들이 대장주니까 선정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형 포장은 뭐 동방이나 뭐 KCTC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대형 포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뭐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백신주 애들은 이화나 뭐 EID 그리고 이트론 다 모두 한가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컸던 대장주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 관련주들은 정확한 대장주가 나타나 있지는 않죠. 옛날에 동방이 먼저 대장주로서 인정 옛날에 받았고 뒤에도 받았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한가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단 이 꼬리폭만큼 지금 20%대 맞췄단 말이에요. 이 꼬리폭만큼의 기업을 과연 내일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급락하는 종목은 땅바닥을 쳐야 무엇이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반등을 주더라도 탄력이 분다고 했죠. 애들이 깡충깡충 뛰더라도 허공에 아무것도 밑에 받치는 게 없이 탁 뛰려면 뛰집니까? 안 뛰지죠. 땅에 탁 닿아야 다리를 탁 튕기면서 뛸 거 아닙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급등주는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다. 급락도 급등도 강하게 올라가기 좋다고 좋듯이 급락도 강하게 내려오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한가를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를 들어간 차라리 대형 포장을 보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설령 뭐 우리의 예측대로 안 될 지연적 말입니다. 타점을 공략하는 것은 때로는 잘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 틀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면 시와 축, 월축, 주축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도움이 돼 줘야 됩니다. 그게 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합이 잘 맞아 떨어진 날에 이러한 종목들이 걸린다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죠. 또 그런 일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오늘 목이 참 안 좋네요. 첫 번째 무리한 배팅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시가가 중요합니다. 시가에서 거의 이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보면 한 60% 이상의 시가를 보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건데 시가가 어중간하게 잡히면 이런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보고 한번 기다렸다가 어느 의미 있는 지점까지 오면 거기를 타점으로 잡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가에서 어느 정도의 폭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가 자체가 어느 의미 있는 지점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약간 상승을 했다가 급락골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느 지점까지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내일 이틀하고 대형 포장은 내일 한 주라도 딱 사서 공부를 꼭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지나면 이제 2월달도 뭐 이제 며칠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매일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겠죠. 사람들이 이번 달에 매매할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출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매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2월 달에 제가 2월 달을 맞이하기 전에 1월 말에 제가 왜 2월 달은 월축이 깨진다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배터를 짧게 잡아야 되고 금액을 좀 줄여서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라 했느냐 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누적된 경험치에 나온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쓸데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2월달은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또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을 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어떤 패턴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뭐 몇 가지 더불어서 뭐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뭐 하기로 하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심들해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